네, 캔슬림 분석 기법을 통한 기업 분석. 오늘이 아마 신청 마감인 것 같으니까요. 저희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3프로TV 앱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 채팅창 상단 혹은 뭐 더보기 같은 거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도움 말씀 주실 매일매일 와주시는 정말 감사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표정 좋으신데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분이죠, 사실. 네. 매일 아침을 이렇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예. 우리가 그냥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가 있는 보다. 분인지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하루도 늦지 않고 이 또 자료 준비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 자료도 손수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처음엔 따님 도움을 좀 받긴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사님께서 손수 다 예. 이슈들 뭐 전 투자 전략 뭐 전일 모든 걸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저희가 너무 그에 비해서 드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하다 보니까요. 네네. 아유. 약간씩 그런 오류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미국 시장 한번 보면서 시작하나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좋지 않게들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뉴스 봤더니. 네. 그런데 저 올라온 폭에 비해서 그냥 상당 부분은 좀 있는 거고요. 다우가 0.17% 하락했는데 어제도 0.17%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망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도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소폭 하락 출발 후에 하루 종일 위아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굉장히 작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십자형의 모양이 나오면서 거래 감소 속에서 작은 등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에 관망이 있느냐? 지금 이제 부채 한도비 좀 제가 괄호치고 좀 써왔는데요. 좀 들어오자마자 봤더니 좀 전에요. 베넌스 속보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관망 분위기가 좀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4월 CPI 우리 시장 오늘 밤에 발표되죠. 우리 시장은 이제 내일 알게 되는 거죠. 4월 CPI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관망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폭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0.6%, S&P 500 0.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노이즈보다도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더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면서 국제 순위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성장주 IT 쪽이 하락을 하면서 네. 시장을 약간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고요. 주요 종목들이 하락한 것들을 보면요, 1% 내외입니다. 뭐 0.5, 뭐 1.2, 뭐 이 정도 오른 것도 그 정도이고 네. 그래서 소폭 등락하는 정도이고 그냥 관망 분위기 속에서 박스권으로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6월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2006년 6월.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이 막 인상 거의 고점까지 왔을 시점이거든요. 그때도 연준에서는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아마 버냉키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합니다만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런 지금과 똑같은 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고맙습니다. 예. 예. 박사님 이어가시죠. 뭐 워딩은 이제 그렇게 많이들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은요. 네. 그 여름에 있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자님 생각나세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날 겁니다. 버냉키 의장이 네? 이제 금리 이제 인하할 거야, 인상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여름의 회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름의 회의요? 예. 잭슨 홀 미팅. 잭슨 홀 미팅. 잭슨홀이죠. 이래. 잭슨 홀 미팅에서 결정을 하고 크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13% 소폭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1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2,510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7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의 하락은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약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약보합 시작 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선물 하락, 지수 하락을 이제 끌어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저점 대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는 좀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하지는 않았고 반등은 약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좀 한 거죠. 조선 기자재들의 실적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성강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이요. 이제 그러면서 조선주도 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조선주는 또 주주정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주정의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따끔하게 한국조선해양 잘해라 그랬더니 네. 정말 잘하고 있는. 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 곡물 협상 지금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요번에 뭐 중단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는 전해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요즘엔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예민합니다. 여기 뭐 중단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그저께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스, 사료, 농업 테마들이 상승을 좀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일부러 한번 써왔는데요. 종목이 코스피가 948개, 코스닥이 1,636개 중에서 어제 코스피가 상승 360개, 하락이 506개고요. 코스닥은 1,636개 중에서 상승 472개, 하락이 1,017개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 종목만 좀 상승을 했고 시장은 그냥 부진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부진하단 말이에요. 코스피 948개 중에 네, 우도 들어가요? 우도 들어가죠. 우선주. 네. 그런데도 94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이제 이렇게 코스닥이 많아진 이유는요. 네. 그 스펙 상장이나 그 신규 상장할 때 성장주 상장할 때 코스닥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부진하다는 표현을 제가 연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S&P 500이 지금 다시 가볼까요? 얼마에 4,119거든요. 예. S&P 500이 4,200포인트 부근에 가면 계속 매물이 나와요. 제가 한 2달 동안 얘기했던 우리나라 시장이 2,500포인트 근처 가면 계속 밀렸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처럼 S&P 500도 4,200포인트 부근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거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장의 이제 정서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4월 CPI 전월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3월에는 MOM으로 0.1%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상이 MOM으로 0.4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 계속 떨어지는 거를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오른쪽도 보고 그래요. 근데 5%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들은 이제 정부 부채 한도 논란, 그리고 은행 리스크 우려, 그리고 이제 저변에는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재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하락폭도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아요. 예, 사실은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보면은 호재성 제로스보다 악재성 제로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이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준의 피벗을 기대를 하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호황제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냥 박스권으로 있고 그냥 노이즈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이즈와 기대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상승과 하락의 방향을 결정내는 모멘텀은 없는 시장이다. 네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월을 탐색을 위한 박스권의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2,500포인트를 두고 진짜 엇갈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5월이지만 하반기에 대한 이제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500포인트 위로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멀티플을 봤을 때 13배가 넘어선다. 이건 부담스럽다. 멀티플 조정이 있어야지만 매수에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요. 또 한쪽은 기업이익 전망이 하향됐잖아요. 네. 한 10개월 넘게 하향됐었거든요. 이게 지난 4월에 반등했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수치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기업이익이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계속 눈높이를 낮췄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지금 저점을 좀 찍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기업이익을 반영한 것이 주가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냐. 그래서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는 쪽의 보고서들이 일부 증권사에서 나오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야 여기서 지금 2,500포인트 이상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린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양쪽 다 추정이고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냥 의견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 시장은 양쪽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떤 쪽에 무게감이 실리면 그쪽으로 올라가고 또 하락 쪽에 무게감이 실리면 그쪽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등록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박스권에 이렇게 갇히면은 그게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뭐 모든 종목이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별로 개별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되는 거죠. 건가요? 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대세 상승의 시장이 있고 대세 하락의 시장이 있고 상승 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 하락 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구간에 만약에 올해도 작년처럼 대세 하락으로 갔으면 올해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못 오릅니다. 지금 상승 후 박스권이 하락 후 박스권이었죠. 하락 후요? 하락 후에 밑에서 하단의 박스권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00 언저리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예. 예. 그러니까 제 최저점이 2,130포인트가 그랬잖아요. 네. 그 위에서 약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대세에서 보면은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에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시장이 여기서 작년처럼 대세 하락으로 가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것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종목으로 우리 승부해도 돼. 섹터로 승부해도 돼. 테마로 승부해도 돼.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종목 장세가 된 거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시장이 박스피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박스피라고 코스피의 그랬죠. 박스피. 근데 우리 코스닥이 박스권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 2015년도에 코스닥은 대세 상승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었던 동안에.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냥 러프하게 시장을 보고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종목 플레이는 있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여기서 하락할 것 같아. 그럼 종목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기서 우리 연초부터 3월, 4월까지는 이제 기준금리의 이제 동결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시장은 여기서 추가 하락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왔다가 그리고 좀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1월부터 4월 초순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랬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후의 조정 구간이라고 단기적으로는 보는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또 우리 코스닥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이 시장은 조금 더 길게 보면 다시 종목적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을 탐색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됐든 기분 좋으신 분들하고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이 갈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몇 가지 이슈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발 뉴스인데요. 독일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독일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요. 독일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럽 연합의 뭐 이게 제 최형님 국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예. 좋은 국가예요. 그런데 독일의 3월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3.4%, 아이고. 12개월 최저이고요. 예상이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진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마이너스 6.5, 건설이 마이너스 4.6.
기계 장비가 마이너스 3.4. 그리고 공장 주문도 마이너스 10.7%가 됐는데 예상이 마이너스 2.3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수치로 보면 전 진짜 좋지 않죠. 예. 근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고 소비 위축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5였고 이번에 1분기에 뭐 0%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전망을 플러스 0.2에서 사실 IMF에서 0.4 정도로 약간 올렸었어요. 예.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소위 테크니컬 경기 침체,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유럽연합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후속의 대책들이 어떤 게 나오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그 대책이 나올 때 대책과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파이낸셜 뉴스였는데요. 그 중국 CATL 탑재된 그 CATL에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 하나는 그 IRA에 그 보조금 받는데 한계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이게 신규로 추가됐다라는 보도가 어저께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의 타이틀에는 우리 긴장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나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하나가 탑재가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광물을 직접 구매해서 CATL에 공급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와서 이거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그 IRA 보조금 받는 차 리스트에 추가된 그 배터리가 CATL 거예요? 아니면 저 LG 엔솔의 중국 무슨 공장이죠? 그 공장 남경 공장. 난징 공장인가요? 남경. 예. 예. 네. 거기 거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들어간 거는 아마 전체가 CATL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일부인 거라고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튼 간에 미국은 계속 중국 배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광물 쪽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 광물 쪽하고 부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직접적인 CATL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뭐 좋지 않은 뉴스이거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뉴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너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업계가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유럽향 중국 23조 원 정도 투자했다는 뉴욕타임즈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기간에 중국의 대유럽 투자가 약 88조였대요. 그 중에 4분의 1이 배터리 분야였다고 합니다. 뭐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CATL에서 헝가리 공장 그리고 에스폴트의 독일 공장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선점의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차 신규 판매 원칙 금지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늘어날 것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비해 대중국 우호적인 유럽을 공략해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뉴스는 좀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좀 기분 나쁜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우호적인 뉴스 하나는 이제 현대차 요 뉴스입니다.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다가 보도가 삭제가 한번 됐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확정 발표가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시에 속보 한번 나왔다 3시에 다시 나온 그 뉴스인 그랬다가 거군요. 저녁에 다시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이제 타이틀이에요.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는 거. 아까 그 뉴스 잠깐 주셨죠, 우리 네. 기자님이. 예, 그 예.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 시설의 세액 공제 확대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쪽이 좋았고 자동차 부품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이게 울산 대구 지역의 현대차 협업사들 리스트가 막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만큼 여기 이제 예민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협업사들의 관심을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 서울 로드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9일 오후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우디 교통물류장관과 그리고 국부펀드 등 발주처들이 동행해서 이제 방한해서 로드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공항터미널 건설, 물류단지 조성, 교통 물류 분야 등을 소개했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소개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8개 기업이 기술력을 발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어디냐? 현대차, 삼성물산, 소카, 현대엘리베이터, 네이버, 현대건설, 한화시스템, 히림종합건축 이렇게 8군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는 크게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을 때는 한 2달 전인가요? 엄청나게 움직였었는데 어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네옴시티 테마주. 결과들이 좀 나와야지 이번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업은행이 우리나라의 3단 산업 섹터 투자를 위한 민간 공단 TF2 구성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머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근데 이쪽 무바달라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냐? 바이오, 제약, 에너지 전환,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무바달라는 그 국가의 사모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기사에 그냥 나오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국내 사모펀드들이 미팅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됐는데 이 준비를 해서 공동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첨단 섹터 분야에 이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메이톡스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들에는 이제 또 보토스 관련 있는 휴젤에 또 투자를 하고 이래요. 네, 이런 쪽에 공동 투자를 하려는 이제 내용들이 사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로봇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1월인가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한 2월 초까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게 있죠. 막 그 테마가 막 올랐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원위치하고 막 50% 하락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거의 한 달 이상을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옆으로 가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추후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여기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로봇 달리지 않았나요? 움직였습니다. 그죠? 예. 네. 지금 요 뉴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요. 환경 조성 후에 뭔가 실질적인 어떤 투자 유치나 아니면은 투자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6월 중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어저께 이제 돌았습니다. 그저께부터 이 내용들이요. 근데 거기에 내용들에 뭐가 들어가냐? 당연히 수요 창출을 지원하거나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었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뭐 삼성이 연내 보조 로봇을 출시하겠다라는 거 하고 현대차는 헬스케어 고객 응대 로봇 개발한다는 거고 LG전자는 서비스 로봇인 클로이 라인업 5종 구축한다. 이건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제 새로 나온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대차에서 로봇 빌딩을 내년까지 서울에 건축 완료한다. 이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로봇 빌딩이라 하면 차를 타고 가면 전기차 스스로 주차하고 충전하는 전기차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고 앉으면 로봇이 내가 원하는 거 택배 배달 다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인 주차 로봇, 안내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개인형 서비스 로봇이 다 들어가 있는 로봇 빌딩을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주었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장 자동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성장 섹터이고 거기는 이익이 따라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거래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말씀도 드려보고 그게 싶습니다. 업체별로 좀 구분이 좀 되나요? 그럼요. 어떤 데는 서비스 로봇, 어떤 데는 의료기기 로봇 이렇게 좀 다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데도 후반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중국 CATL이 유럽에 뭐 진출한다 이게 중국 CATL의 홍보 기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걱정 기사인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왜 중국을 홍보하고 있냐고 그러시는데 예, 예, 예. 홍보를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예. 배터리 업계를 걱정하는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에 그런 글이 좀 있어서 예. 네, 뭐 CATL은 우리가 홍보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CATL 광고 받으시기로 하셨어요? 배제할 이유는 없나요?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